지금 시아에 입학한 게 몇 년도에 입학한 거죠? 꽂혀놨어요? 21년도 21년도? 4월 21년도 4월 학기. 그리고 전공은 요리 전공. 그리고 우리 성진 학생. 저도 21년 4월? 네 4월 5월 그때가 5월이었어요. 맞아. 5월. 아, 5월 초. 5월 초. 5월 초. 지금 4월 말 아니면 5월 초니까. 네. 그럼 같이 들어간 거네. 같이 네. 저희 아. 그 풍경 숙소로 갔었어요. 아, 처음부터? 다른 숙소긴 했는데 아, 같이 진짜요? 갔다 와가지고.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와, 네. 그렇구나. 아, 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내다 보면 이제 몇 월 학기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겨울 못하지. 아, 근데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4월 학기가 있고 우리가 1월 학기가 있고 9월 학기가 있는데 학기들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4월 학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름 학기인데 한국을 하면 이제 이제 뭐 계절 학기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여름 학기 때 이제 가는 거니까 그때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4월 학기가 9월이나 1월보다 이제 가장 많은 건 9월이고 9월이 진짜 9월이. 미국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5월 말이나 2월 초에 졸업하니까. 초등학생.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많이 들어올 때 또 들어가는 또 한국 사람들만의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4월은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애들도 인턴을 나갈 때 어떻게 보면 1학년으로 만약에 그 전해 9월 달에 들어온 그렇죠. 애들이면 그죠? 4월이 제일 조용한 조용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있는 거 같아요. 막 바쁠 때 들어오는 거, 또 조용할 때 들어오는 학생들. 근데 이제 바쁠 때 들어올 때와 조용할 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9월달은 바쁠 거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행사가 뭐 4월이랑 같은 횟수가 있더라도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더 바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학기 때 들어갔을 때, 그러면 9월 학기도 경험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딱 비교가 되겠다. 4월 학기에 대한 장점, 9월 학기에 대한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4월 학기 때에 대한 점. 4월은 확실히 조용해요. 많이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대신 외국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4월 학기 오히려 사람이 적을 때가 그때가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인원수도 적고 친해질 기회가 훨씬 많아. 왜냐면 인원이 많다 보면은 오히려 외국 애들끼리 놀려고 하는 경향이 아예 없지 않아서 오히려 적을 때가 외국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기회가 오히려 4월은 인원이 적으니까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하고 학급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4월 학기 초반에 만난 외국 애들이랑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다니고 그래서 친해지는 거지. 맞아요. 오히려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 4월달은 조금 더. 9월은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타입의 학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머쓱해질 수도 있고, 시설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내가 뭐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좀 덜하게 되고. 수업적으로도 되게 4월 학기가 좋은 게 만약에 딱 가는 펀디멘털부터 듣잖아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셰프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네. 9월 학기 들어오면 막 20명 넘어가니까 맞아요. 이게 그 수업도 좀 불편하고 왜냐면 같은 공간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럼 한 반에 몇 명 정도였죠? 4월 학기는? 저 갈 때 18명, 14명 시작했어요. 9월 학기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많아졌죠. 네, 22명, 22명에서 넥스 한 25명 정도. 이제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간의 비율. 왜냐면 여학생이 더 많을 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학생이 훨씬 많긴 해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긴 한데 제가 있었을 때가 13명이 있었을 때 남학생 3명? 나머지 10명은 다 여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들도 요즘 이제 베이커리를 이제 많이 배우려고 네, 맞아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여학생이 한 10명 있었으면 남학생이 1명? 지금은 3명 정도? 네, 지금 좀 제가 이번 한 들어오기 전 학기 그러니까 그때 펀디멘트 하는 새로 이제 신입생들 학생들 사진을 봤거든요. 거기 남학생이 한 4-5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구나 싶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요리 전공을 한 학생과 제빵제가 한 학생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서 인턴을 구한다고 하면 인턴은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만약에 취업할 기회가 있다면 요리를 하는 학생이 오히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
아니면은 제빵제과를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 왜냐면 요리는 그만큼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더 심할 거고 제빵제과는 조금 더 적다 보니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요리를 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을 거다.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9월 학기 때 확실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9월 학기 때 온 사람들이 엑스타 나갈 때 되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레스토랑 좀 뉴욕으로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경쟁률도 좀 맞아요. 지금 좀 빡세지만. 그리고 이제 CIA는 이제 제빵제과가 아무래도 학급 수가 요리의 학급보다 작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요리보다 제빵제과가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요리보다는 제빵제과가 인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제빵제과 하는 우리 성진 학생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제빵제과에 대한 인지도가 미국에서 CIA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빵 제과라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제빵 제과라고 생각하기에는 제빵 제과를 생각하는 게 좀 생각하는 게 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하고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구경을 하러 오는 외부인들 투어들이 투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도 지나가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이제 아무래도 베이커리는 이제 아침 일찍 뭔가 빵을 구워야 되고 이제 위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외부에서 조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깅하다가 조깅복으로 학교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외부인이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 아무래도 이제 애플파이가 그 펑셔널하게 이제 외부인들한테 이제 오픈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아침 와서 사람들이 뭔가 애플파이 와가지고 뭔가를 사가고 학생들이 만드는 거를 그런 뭔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외부인들이 되게 많이 사요. 저기도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퀄리티는 나오는 아웃풋은 일반 미국에 있는 이런 미슐랭급의 식당에서 나오는 또는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아웃풋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네. 떨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좋은 거는 이제 가격이 싸다. 왜냐면 학생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제 시야를 찾고 이제 학교에 있는 어떤 부대시설을 이제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상업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인들한테 파는 이런 구조. 그건 학생들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거는 이제 인턴십을 나가기 전에 이미 그런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학교에 사고 나가는 거죠.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스펙을 알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캠퍼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캠퍼스에 대한 어떤 이런 규모, 사이즈, 그리고 대중교통,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주변에 얼마만큼 가야 떨어져 있는 곳에 뭐 마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사이즈는 생각보다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막 진짜 크고 이러는데 나중 가면은 이렇게 다니는 데가 다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갔을 때 되게 예쁜 곳도 많고 야생동물도 많고 다람쥐, 청설모형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물론 학교 내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대형마트를 가야 돼요. 학교 주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학생들을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차가 없으면 대형마트 가기 힘들어요. 대중교통 자체가 좀 학교 밖으로는 잘 안 되어 있어요. 학교 주변 쪽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학교 좀 가까운 곳에 샴라이시라고 생겼거든요. 뭐가요? 샴라이시라고. 거기가 생겼는데 그 주변에 지금 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엄청 그 블럭 자체를 지금 건물을 개발 중이거든요. 아울렛 같은 거네? 아울렛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뭐 식당도 있고, 뭐 음료 가게도 있고, 첨단캐fe 있고. 그게 보통은 이제 차로 한 20분에 30분 정도 가야지 이런 그런 타겟은 20분 정도. 네. 이번에 생긴 데가 한 7분? 7분? 차로? 차로 7분. 아, 차로 7분. 그럼 차로 가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버도 부를 수 있나요? 그죠. 우버에. 우버가 사실은 돈 내고 간다면 그게 제일 편하겠네. 그죠. 아니면 또 지혜로운 방법은 일단은 차가 있는 친구하고 네. 시간 맞춰서 간다.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한국 사람들 차 많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나요? 많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한두 명 정도. 왜냐면 처리하기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도 사야 되지, 또 운전면허도 따야 되지, 또 이제 유지 비용도 있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차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가지고 걔네랑 같이. 맞아요. 그래서 뉴욕이 주차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죠. 네. 비용도 많이 비싸고, 또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 기숙사에 관련돼서도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의무냐, 의무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체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숙사 외부에서 내가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거 살고 있는 성대 학생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입학하기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첫 학기에 무조건 기숙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딱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외부에서 사는 거를 없게 해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 진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있는 맞아요. 그린하우스라고. 그린하우스. 그 아파트 이름이 그린하우스는 아니지만 이제 외부 그 색깔이 초록색이라 그린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입학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살고 첫 있어요. 학기부터?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비용은 방 하나 있는 집이 지금 아마 집값을 조금 올린 것 같긴 한데 1,350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350불. 그리고 방 2개짜리가 1,550불.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그러면은 방 2개짜리 들어가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러네요. 정말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닌 이상. 맞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시사에도 기숙사 비용이 좀 올랐는데 월에 1인실에서 1,350불이면은 이제 우리가 수업이 15주니까 네. 4개월 정도 계산했을 때 거의 한 5,000불 정도 되는 거니까 시야가 오히려 조금 더 싸다. 근데 이제 방 2개를, 방 하나를 이제 2인에서 나눠서 쉐어를 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더 세부하시고 그런 방학 때 또 짐을 안 빼도 된다는. 안 되죠. 맞아.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린하우스에 살지 않고 학교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이제 방을 빼야 되는데, 이제 방을 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 서머 베케이션, 그 다음에 윈터 브레이크. 그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을 뺄 때 짐을 다 빼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 빼야 된다면은 그거를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환경이 학생들한테 주어집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뺄 때는 다 기숙사에서 뺄 때는 다 빼야 돼요. 완전 다. 우리가 처음에 기숙사 들어갔을 때 정말 그냥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다 빼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 그거를 짐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찾아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제가 듣기로 비용이 꽤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은 저희 집에 맡기고. 짐을 맡기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짐 비우니까 짐 맡겨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장료도 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받아도 되죠.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냥 안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그 청소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기숙사? 그게 기숙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RA라고 기숙사 관리하는 데 맞아요, 맞아 있어요. 그 룸 체크를 해요. 룸 스페셜을 해요. 그래서 뭐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맞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청소 상태, 뭐 화장실 청소나 뭐 쓰레기를 제때제때 버리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될 때까지 봐요. 될 때까지. 뭐 그런 룸체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은 또 돈은 안 내잖아. 걔네는 학생이지만 저학교에서는 안 내잖아. 그죠. 기숙사 그냥 그 친구들의 의미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정리가 되고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절대 기숙사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가져오면 안 된다.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물품들이 있다면 한 3가지만.
아마 그런 뭐랄까 빈백 같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불이 쉽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좀 그런 쪽이 되게 시원해요. 전기장판 예를 들어 그런 거 전기장판. 다리미는? 다리미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셰프 코트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세탁을 하려면 라운드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숙사 층마다 라운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틀리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1층에 1층이나 지하에. 네. 그러면 그거를 빨면은 이제 뭐 셰프복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드라이까지 하는지는. 네. 드라이까지 드라이어도 다 있어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이제 아이러닝을 이제 다림질을 해야 된다면 다림질을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빨래를 해본 결과 빨래를 하고 잘 넣고 끝난 동시에 빼고 바로 널면은 구김이 없어요. 구김이 없다. 네. 근데 이제 수업 시간 있고 하면 또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누가 다음 차례 와가지고 또 괜히 또 딴 데 있어가지고 또 내 유니폼 막 찾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맞추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내가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말에 수업 시간 조금 이제 빌 때 그때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맞아요. 시간을 빼가지고 하는 게 제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주로 그 상의나 하의는 몇 벌 정도 준비를 하면은 적당할지. 만약에 진짜 깨끗하게 잘 쓴다. 깨끗하게 잘 쓸 수가 있나? 쓸 수가 없어요. 조리하고 막 TV 하다 메이킹은 보면 가능해요. 가능하다. 메이킹은 가능해요. 메이킹은 또 가능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벌? 한두 번? 플래너는 맨날. 그러면 이제 5개 사용하는데 저희가 받는 게 아마 7개인가 6개. 많이 받네요. 그래서 굳이 추가 구매할 필요도 없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고. 나는 유니폼을 6, 7개 받는지 몰랐어요. 많이 받죠. 처음에 우리 유니폼 시장 하잖아요. 네. 그때 한 벌? 위아래로 받고 그 2부는 이제 학교 가서 신청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게 처음에 사이즈 체크를 하긴 해요. 다 받긴 하는데 체크를 해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서 줘. 수선은 해준다. 수선이 아니고 이제 사이즈 변경이 가능해요. 사이즈 변경? 초반에. 그럼 여기 뭐 네임택 이런 거 달거나 그런 거는 아예 안 하겠네, 처음부터는. 한 개는 해줘요. 하나는? 우선 써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그래서 한 개는 해주는데 그게 사이즈가 안 맞는다 하면 그냥 반품하고 반품하고 사이즈를 새로 아예 교체해주죠.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사이즈대로 그냥 꺼내서 주는 거네요. 뭔가 이렇게 그거를 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장이 길다 하면 직접 잘라서 반질도 하고. 그건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과연 그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 7일인데 그 중에서 당연히 주말에는 수업이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주말 동안에도 수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DT가 있다고 한다면. 주말에 레스토랑 수업은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토요일까지도 이제 수업이 있다는 거야. 레스토랑을 하는 학생들. 그럼 결과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기 2학년 과정 때 마지막 학기 때죠. 그때 4학기 때는 이제 수업 시간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는데 그러면 주당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하루에 7시 오전 7시부터 2시쯤 끝나고 2시 정도.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하는 오후 수업 같은 경우는 한 1시, 1시 반부터 8시? 8시?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주말 빼고 한 35시간 정도. 키친 수업이 딱 그렇고 이제 아마 첫 학기에 1, 2학기는 아카데미 수업이 좀 있어요.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씩 더 수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3번? 그래도 뭐 그럼 거의 한 40시간 정도 채운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2학기 때부터는 거의 다 내일 수업이 네, 치는 2학기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턴십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뭐 미국에서 정말 네노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CI를 가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학교에서는 또 어느 정도까지 인턴십을 찾는 데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1학기 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턴십은 학교에서 도와주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사이트에 그 있긴 해요. 네. 뭐 어디 어디서 구하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자기가 좀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 있던 분야 레스토랑을 찾아서 거기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스타즈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어디서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정하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그런 리스트업 같은 거는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그동안 보내왔고 이런 컨택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업장이나 뭐 규모나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좀 찾아가지고 좁혀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뭐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스턴십 세미나 과정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티베이션 레터 쓰는 거 하고 커리큘럼 이제 이런 그 CV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르쳐 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턴십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주체는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것만 찾기에서 도움을 받지 실질적으로 뭔가 인터뷰를 예약을 한다거나 뭐 인터뷰 때 실질적으로 인터뷰하는 건 본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즈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인플로이먼트 레터를 받아가지고 학교까지 전달하는 거는 이제 직접 학생 몫이다. 네.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뭐 첫 학기든 두 번째 학기든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가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끝날 때쯤에 그 3학기를 끝나고 엑스턴십을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랑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학기 거의 끝날 쯤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엑스턴십이 안 나가요. 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쪽이 먼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엑선을 구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택지가 너무 적은 그쵸. 다 지원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다 뽑았고 맞아요. 이제 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진짜 그거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컨택을 해서 이제 스타지 날짜를 빨리 잡고 하는 게 제일 그래서 인턴십은 어디서 하셨죠? 저는 누더라는 르버땡, 미슐랭 프리스타, 그 다음에 우리 포차나 저도 일본어 컬리너리 파트 전 페이스리카. 그래도 미슐랭 프리스타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거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좋은 OPT 나갈 때 기회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프리스타를 가보면 그렇죠. OPT 나갈 때 확실히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많았어요. 아니 인턴십을 할 때도 미슐랭 프리스타에서 특히 뭐 르버땡이나 뭐 퍼세나 이런 쪽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이력서에 있다면 OPT를 구하거나 만약에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만약에 구직생활을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먼저 고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도 르버땡에 있는 어떤 메뉴나 다시 음식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실력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눈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미슐랭급에서 일하는 게 CI 학생들한테는 어렵나요? 쉽죠.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쉽죠. 이게 미국이 생각보다 CI의 대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CI 대우가 좋다.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진짜 일도 아니고 대신 이제 하는 게 좀 일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열정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찾지도 않는데 뭐 르버땡에서 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 인턴십 하는 동안에 또 이제 기숙사를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주 부분이 또 궁금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인턴십을 내가 구했어.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학생들이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턴십 할 때도 같이 살았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그냥 돈 버는 거 다 쓴다 생각하고 에어비앤비로 구했어요. 에어비앤비로. 왜냐면 이제 직계약을 할 경우는 이제 1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싸긴 하겠지만 그 이후 처리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이 한 3개월 인턴십 하면서 살고 다음에 옮겨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테이크오버 하는 게. 근데 찾기가 쉽진 않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되나요? 못 찾았어.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로 구하든가 아니면
한인 숙박을 찾던가 아니면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때요? 요즘에는 뭐 선호가 에어비앤비를 구하는 추세예요? 아니면은 렌트를 하는 추세예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렌트를 하면은 어차피 인턴십 기간이 우리가 15주니까 어차피 계약은 15주는 안 해줄 거고 1년 계약인데 그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남은 기간에 대한 또 월세도 내야 될 것이고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 몸은 그 집을 떠나가지고 학교에 갈 텐데 그때도 공부에 집중 못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에어비앤비가 좀 나쁜 것 같아요. 날짜를 딱딱 찍어놓고 그냥. 가격적으로는 봤을 때도 에어비앤비가 훨씬 비싸다. 비싸겠네. 저희가 비싼 거 살긴 했어요. 그건 또 위치 자체가 너무 위치가 싼데 좋았어. 근데 또 그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났죠. 이때 아니면 언제 좀 살아보겠냐. 그렇죠. 돈 버는 거다 쓰더라고. 그리고 이제 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주당 그 루버르댕에서 일할 때 물론 이제 업체들마다 이제 주당 페이가 다르겠지만 이제 그 미니멈 레인지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미니멈 레인지와 내가 시간당 받았던 그 페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니멈 15고요. 15. 꽤 높네요, 그래도. 그리고 뭐 일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16, 17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엑스탄이면은 조금 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덜 주나. 그리고 뭐 주에 4시간 넘어가면은 1.5 해가지고 22.5. 그쵸.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면은 뉴욕법 때문에 1시간씩도 더 쉬어야 그리고 브레이크 돈도 챙겨주고.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그 시간당 페이는 15, 하루에 그래도 한 9시간을 일을 할 테니까. 10시간 기본. 10시간 기본? 그러면은 하루만 200불이야. 200불이고,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5일 한다고 그러면 1000불이고, 4주 곱하면은 4000불이에요. 그럼 지금 환율로 했을 땐 거의 5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했을 때 주에 하나로 140, 150니까. 그러면은 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65시간에서 70시간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겠네. 맞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정도 받았는데, 물론 한국에서 거기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은 선뜻 결정 못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좀 많죠. 많을 것 같아요. 물가 차이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만큼 외국에서 내가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올 수밖에 없겠네.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